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수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배웠었어요. 수건의 특징 알아봤었죠?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 호수 이런 것들이요. 그 중에서 사실 해수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했었고요. 지구에서. 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해수, 바닷물의 깊이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은 2페이지예요. 2페이지를 보면 여기 그림 잠깐 보이죠? 여기 아래 요 그림이요. 이게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배도 떠다닐 거고요. 바닷물이면 이 바닷물 아래쪽으로 엄청 깊게 물들이 많은데 이 물들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대략 보면 여기 조금 얕은 요층에서는 수온이 높은 반면에 이렇게 일정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수온 약층이라는 부분은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심해층 엄청 깊은 바다층에서는 이렇게 낮은 온도로 일정한 구간을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배울 거고요. 우선 이걸 하기 전에 깊이에 따라서 왜 특히 여기 혼합층이에요. 여기 왜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높은 온도지만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실험 영상 보고서 선생님하고 프린트물을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깊이에 따라서 바닷물이 온도가 왜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우선 선생님이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할게요. 바닷물이요. 바닷물의 온도에 차갑고 뜨거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영향 미치는 요인이요.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햇빛 있어요. 햇빛이요. 태양 에너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선풍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람입니다. 바다 위에 부는 그 바람이요. 그 바람이 해수를 잘 섞어줘요. 그래서 해수 온도를 일정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험이 어땠냐면 선생님 간략히 설명할게요. 여기 실험 이거 보이죠? 요거. 온도계를 깊이를 다 다르게 해서 꽂아놨어요. 여기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물에 꽂아놓은 이 온도계를 비교해 보면 1번 온도계는 좀 해수면에서 얕은 쪽이잖아요. 높이 이렇게 꽂아놨으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제 6번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더 깊이 온도계를 꽂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적외선등이 뜻하는 건 뭘까요? 진짜 바닷물에서는 그렇죠.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요. 네, 햇빛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햇빛이요. 햇빛이 바닷물 윗면을 훨씬 더 잘 데워주겠죠? 아랫면보다는요. 그래서 당연히 요 1번, 선생님 말했던 요 1번 쪽에 위쪽에 온도계의 온도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대략이요. 이쪽이 수온이고 이쪽이 깊이라고 치면 깊이가 2cm인 온도계에서는 수온이 좀 높을 거예요. 햇빛이 태양빛, 적외선 등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비춰지니까요. 그래서 훨씬 높은 온도, 예를 들면 뭐 32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온도계가 조금 더 낮게 내려가면 태양이 그만큼 좀 도달을 못하니까 조금은 더 아까 2cm일 때보다는 온도가 더 낮을 거예요. 뭐 30도 정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6cm로 내려가면 또 태양빛이 훨씬 더 도달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훨씬 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28도 뭐 이런 식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더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이런 형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다시 한번 설치를 했느냐? 네, 선풍기요. 선풍기를 설치했습니다. 선풍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그쵸. 선풍기를 돌렸다는 얘기는 바람을 불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는 바람을 뜻합니다. 바다 위를 부는 바람이요. 바람이 불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그렇죠. 선풍기 바람 때문에 물이 섞여요. 섞이면서 수면 부근에서 그러니까 바닷물 위쪽 부근에서 수온이 일정해집니다. 수온이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수온 있고 깊이 있으면 깊이 이렇게 쓰면 여기 맨 처음에 2cm일 때 원래는 32도였잖아요. 선풍기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선풍기를 설치해주면 바람이 불면 위아래가 온도가 섞이기 때문에 위에 그 뜨거웠던 온도와 조금 아래에 조금 차가웠던 온도가 섞이면서 중간쯤 대략 뭐 28도 요렇게 2cm일 때도 28도, 4cm일 때도 28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이상 섞이지 않겠죠. 바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다시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대략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실험 전 수온의 분포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적외선도 안 쬐줬고 바람도 안 불었었으니까 요거 가 그래프처럼 되겠죠? 이게 가 그래프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에 빛만 비추었을 때의 수온 분포는 빛만 비추었을 때는 맨 위는 온도가 높고 점차 갈수록 낮아지는 거니까 다 그래프처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에요. 빛을 비추면서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이 만약에 분다면 수온 분포는 위쪽에서 맨 위쪽과 조금 아랫부분을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구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기역, 나는 디귿, 다는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되었나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우리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애 나옵니다. 중요해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우리 실험으로 이렇게 알아봤고요. 실제 바다에서는 어떻게 온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층의 명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층이요. 0에서 150m 정도의 요 층을 혼합층이라고 얘기해 줘요. 여기요.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그리고 150에서 1000m 정도 좀 더 들어간 아랫부분은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수온약층이요. 자, 그리고 맨 밑에요. 정말 깊은 요 부분이요. 이 부분을 심해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세 층에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하고요. 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혼합층부터 볼게요. 혼합층. 혼합층은 태양이요. 태양이 직접적으로 내리쬐주는 바닷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어서 온도가 어떻게 써요? 수온이. 바다의 온도가 네, 높아요. 수온이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바람. 아까 위에서는 선풍기였죠? 바람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윗물이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기 때문에 살짝 이 위쪽 아래쪽 원래는 뜨겁고 온도가 높고 낮았던 이 물을 섞어주기 때문에 중간 온도의 물로 이제 온도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 혼합이 되어서 수온이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기 바람이 강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람이 강하게 되면 바람이 정말 강하니까 더 많이 물을 섞어주지 않겠어요? 위아랫물을 훨씬 더 많이 섞어주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혼합층의 두께는 그렇죠.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두꺼워짐. 자, 그리고 밑에 화살표 보여요. 뭐뭐에서는 혼합층이 매우 얇고 뭐뭐에서는 두껍고 고위도는 거의 없음 이렇게 나오죠. 고위도가 힌트가 되겠네요. 고위도. 고위도라고 하면은 극지역, 극지방 그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위도에서는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위도 쪽은 이제 햇빛이 도달이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어디가 두꺼울까요? 혼합층이 두꺼운 곳은 그럼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죠.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요. 왜 중위도일까요? 중위도라고 하면 우리 사는데 이런 데 말하는 거 알죠?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도, 그리고 여기 뭐 30, 뭐 60, 여기가 9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중위도는 한 요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중위도는 두꺼워요. 왜 두껍냐면 중위도는 바람이 강합니다. 바람이 강해서 해수가 정말 잘 섞여요.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위도요. 그렇지만 어디는 매우 얇느냐? 저위도요. 저위도. 여기요. 저위도는 매우 얇습니다. 햇빛이 도달을 많이 하긴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얇더라. 저위도 써줄게요. 자, 혼합층은 이 정도 이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수온약층으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온약층을 이해하기를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수온약층 볼게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바닷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되나요? 수온이 여기였다가 이렇게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수온이 급격히 낮아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따뜻한 해수, 따뜻한 바닷물은 어디에 있나요? 따뜻한 바닷물은 네, 이 위쪽에 있습니다. 위는 차갑고 요 아래는 이 위는 따뜻하고 여기는 이제 차가운 물 쪽인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위에 있고요. 차가운 해수는 그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선생님 이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좀 더 확대시킬까요? 좀 더 확대시켜서. 자, 보세요. 여기 수온이 높은 층 있죠? 여기 비교를 하자면 수온이 높은 요 층은요. 요 층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분자 간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액체 상태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 그 액체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운동이 엄청 활발해져요.
그래서 분자 간에 응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방금 얘기했듯이 분자들이 너무 활발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응집돼 있는 정도가 낮은 거예요. 마구마구 지들끼리 마구 흩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요. 밀도란 밀집해 있는 빽빽한 정도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마구 지들 따로 놀려고 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그렇죠. 뜹니다. 뜨려고 해요. 자,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요. 여기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죠?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면 반대로 또 생각하세요. 액체 상태에서 분자들 간에 수온이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운동이 둔해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향이 강한 거죠.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밀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응집이 조금 많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밀도가 어떻게 돼요? 빽빽한 정도가? 그렇죠. 큽니다. 밀도가 크다고 봐요. 그럼 밀도가 크면 가라앉겠죠?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 자,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면 여기 아래층부터요. 잠깐만, 여기 아래층. 여기 아래층이요. 아래층은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수온이 낮으면 입자 운동이 느려져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빽빽한 정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입자들은 가라앉으려고 해요. 가라앉으려고 하고 반대로 위층은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얘기는 밀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멀어지니까 빽빽한 정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입자들은 떠오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요. 아래층에 있는 애들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위층에 있는 애들은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네들과 이 입자와 이 입자들은 서로 섞이려고 하질 않겠죠? 즉 상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섞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에 애들은 위에끼리, 아래 애들은 아래끼리 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류가 없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대류가 없는 매우 안정된 층인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요걸 이해하기 힘들어하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했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이럼으로써 이제 수온약층은 위아래 이제 대류가 없이 매우 안정된 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인 혼합층과 아래쪽인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교환을 차단함.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심해층으로 갈게요. 심해층이요. 완전 아랫부분이죠. 정말 아랫부분이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너무 아래저거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 못하니까 따뜻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온이 낮습니다. 수온이 낮고 한 1도에서 3도 정도요. 그리고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심해층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다음 단원 나가기 전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린트물 이거 필기 잘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할 거 열심히 수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도 이제 공부해야 되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